아, 처음에 와서 이제 출혈로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방광 출혈 있어서 왔는데 그 방광 내에 이제 종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양이 이제 꽤 컸어요. 한 3cm 이상 되는 종양이었고 또 그리고 그 침윤성인 종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제 방광경 검사로 이제 이제 우선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양인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에 임하게 되는 거죠. 수술은 이제 그 내시경, 방광경을 통한 내시경 수술을 로 이제 종양을 전부 제거를 할 수 있었어요. 방광 내에 있는 종양의 그 침륜도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 종양이 그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층까지 이제 침범이 되어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근육에 전부 다 침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풀 시크니스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침범한 것이 아니고 부분 근육만 침범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데 그 내시경으로 가능했죠. 우리가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CT에 이렇게 큰 메스가 우리가 종물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종물은 이 방광벽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안에 침륜이 있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갖고 좀 악성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경으로 종양인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수술에 임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 방광의 종양 절제경, 절제 루프라고 합니다. 커팅 루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이 종양을 하나하나 이제 긁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종양입니다. 종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절제경으로 이렇게 띄어내고 이 베이스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근육에 이렇게 좀 침범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다 나머지는 다 이런 특별한 것으로 다 이제 지져주는 거죠. 베이스를 출혈도 안 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수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광의 그 종양의 크기는 한 3cm 이상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종양의 그 베이스가 우리가 보통 육모성으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침륜성인 이런 종양이었어요. 그래갖고 근육의 한 반 정도는 침륜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근육 전체를 다 침륜하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결 절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전 섹션이라는 그걸 하면서 종양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하면서 수술을 했죠. 그래갖고 근육층이 있는 데까지 다 종양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그런 그 큰 한 3cm 이상 되는 종양도 있었지만은 그 주위의 그 점막에도 하나의 우리가 노토 튜머라고 그래갖고 얘가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했고 다른 곳에도 종양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다 같이 제거를 하게 됐죠. 방광벽이 많이 깨끗해졌고요. 이제 그런데 안쪽으로 약간의 수술한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속으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종양이. 이분은 이제 우리가 그래갖고 2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치료는 하진 않고요. 면역 치료를 합니다. 그래갖고 면역 치료로 우리가 BCG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광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해갖고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방광경 검사를 3개월마다 또 재발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이 방광암은 한 곳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방광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로 상피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방광에도 생기고 요관에도 생기고 신장 점막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우요.
혹은 신배 여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은 요로 상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암이 다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재발했는지를 우리가 최소 3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그 방광경 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그리고 소변 검사 내에 소변 검사를 해갖고 소변 내에 그 암세포가 존재하는지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얼마 동안 검사를 하느냐? 최소 우리가 5년은 검사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동안 검사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증상이 그 이후에 또 나타났다. 만약 혈뇨가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이제 방광암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평생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뭐 제가 여태까지 진료한 환자 중에서 한 30년 동안 방광암이 재발하는 환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피 종양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방광암으로 돌아가시진 않고 폐암이 이제 발생이 돼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오랫동안 끈질기게 재발을 하는 종양이 바로 방광암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면역 치료를 해갖고 이제 재발 안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발의 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요도경을 통해서, 방광경을 통해서 다시 이제 종양을 제거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작은 종양들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제일 1차 치료예요. 사실은 그 면역 치료를 하든지 혹은 방광 내에 약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기초 방법이고요. 만약 재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면 전번에 이 환자에 있어서는 근육층에 침입을 한 환자이기 때문에 혹시 남아있는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종양이 다른 곳에 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CT나 이런 여러 가지 펫CT 같은 걸 사용을 해갖고 종양이 다시 재발했는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한 후에 만약 암이 재발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만약 방광 근육을 다 침범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임파선이나 다른 데로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항암 치료가 또 만약 잘 안 듣는다든지 하면 또 그 다음에 2차 항암 치료로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요새 나온 이제 그런 약들을 이제 항암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표적 치료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을